네, 장관님. 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네.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청소년 1,035명이 검거가 되었어요. 근데 네. 이 중에 초등학생도 2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학생 7명, 고등학생 5명은 직접 이렇게 도박 사이트를 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청소년들이 또한 온라인 도박에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도박 사이트나 이런 데 유입이 되었는가 봤더니 친구 소개가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돈을 좀 벌고 싶어서. 네. 그리고 나서는 온라인의 광고나 SNS를 음. 통해서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 갈취, 불법 대출 등 심각한 2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실은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사실상 디지털 중독의 새로운 네. 형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는 경찰청을 통해서 실제 검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검거가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이 청소년 도박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 진료,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보니까 2020년에 비해서 2024년에 2.8배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청소년 치유 서비스의 인원을 봐도 실제로 20년에서 24년에 3.2배가 증가를 합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네. 문제예요. 실제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서 잡혀진 숫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친구들이 노출되어 있고 실은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성평등 가족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용과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이 연결을 해서 2023년도에 연 2회를 통해서 사이버 도박 치유 캠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등 연구 용역을 한 번 정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이러면 이 친구들은 도박의 피해를 보고 또 가담을 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 너희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학생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요. 자기 한 것에 대해 은폐하는 거고 고등학생은 개인적으로 그냥 자력으로 해결한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해지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이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되게 심각한 거죠.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네. 예방을 위한 또 예방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치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다고 네.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아이 돌봄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주셨는데요.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진행하시죠.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어려우시죠? 네. 어렵 예. 네. 그거는 이미 앞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은 네.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발도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네. 맞습니다. 주로 불만 제기를 하시는 내용 중에 민원 요구는 필요한 시간에 돌보미를 구할 수 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전 8시 그리고 또 하원 시간대에 이 매칭이 얼마나 되느냐를 봤더니 굉장히 좀 심각해요. 네. 너무 낮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재정과 인력을 더 확대시키고 재정을 더 투입을 하는 문제는 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보험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 돌봄이 공급과 수요가 지역마다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퇴사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입사자는 줄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처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네.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역의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하루 평균에 3명에서 4가정을 방문하는 셈이며 네. 얼마나 전문적으로 적극적 케어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 네. 근데 방음용 돌봄 노동자로서 그들에게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를 하거나 감염 노동, 안전사고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있는데 네. 아이 돌봄이 소득 개선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 아이 돌봄이 소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좀 문제이다. 네.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짧게. 네. 아이 돌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 돌봄 저희가 공급을 함에 있어서 사실 아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노동의 가치에 맞는 합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본인의 가치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때 아이를 돌볼 때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그 적극적인 그 돌봄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 돌봄 하시는 분들의 또 금전 경제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취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심리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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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얼마 예. 전에 가족센터에 가서도 돌봄하시는 두 분과 직접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분들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데 너무나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아직 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도 같이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